속보 손흥민 이어시 원맨쇼 평점 9.38 MVP BBC 7만 관중 경악한 48m 단독 돌파 예상치 못한 깜짝 트릭에 영국 전문가들 아연 실색해버린 진짜 이유. 손흥민, 토트넘, 이 승리를 이끌었다. 이 도움을 통해 완벽한 활약을 펼쳤다. 토트넘은 2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렌트퍼드와 2024에서 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다. 최근 2연패를 기록한 토트넘은 이날 승리로 2승 1무 2패로 승점 7을 쌓아 리그 10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1대1로 맞선 전반 28분 브레넌 존슨의 역전골을 도왔다. 중앙으로 공을 몰고 전진한 손흥민은 오른쪽 측면의 존슨에게 공을 찔러줬다. 존슨이 페널티 지역으로 들어가 오른발 슈팅으로 반대쪽 골대 구석에 찔러 넣어 손흥민의 어시스트가 기록됐다. 손흥민의 시즌 첫 도움이자 공식 전 4경기 만의 공격 포인트였다. 손흥민은 지난 2라운드 에버튼전에서 시즌 첫 골을 포함해 멀티골을 넣은 뒤 리그 2경기, 리그컵 1경기 등 공식 전 3경기에서 침묵했다. 2대1로 앞선 후반 40분에는 제임스 매디슨의 쐐기 골도 도와 멀티 도움을 작성했다. 역습 상황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 다리 사이로 매디슨에게 공을 찔러줬고 매디슨이 왼발로 마무리해 토트넘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이날 토트넘은 최근 경기들처럼 불안하게 출발했다. 경기 시작 23초 만에 실점했다. 왼쪽 측면에서 브렌트포드의 킨 루이스 포터가 크로스를 올렸고 브리앙 음베모가 골대 정면 페널티 지역에서 왼발 발리슛으로 골대 상단 구석에 찔러 넣었다. 토트넘은 전반 8분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실수를 유발해 동점을 만들었다. 데얀 쿨루세브스키의 압박에 정확하지 않은 패스가 나왔고 매디슨이 공을 끊어낸 직후 오른발로 골문을 노린 게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자 솔란케가 가볍게 마무리해 균형을 맞췄다. 이어 손흥민과 존슨이 역전골을 합작하면서 토트넘은 2대1로 앞선 채 전반을 마무리했다. 토트넘은 후반전 강한 전방 압박으로 경기를 완전히 주도했으나 좀처럼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 코너킥 기회를 계속 만들었으나 이렇다 할 득점 기회로 연결되지는 않았고 후반 8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솔란케의 왼발 슈팅은 골키퍼에 막혔다. 득점 찬스에서 결정력 문제를 노출하던 토트넘은 오히려 브렌트퍼드의 흐름을 넘겨줬다. 후반 13분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공중볼을 처리하려다가 페널티 라인 밖에서 공을 손으로 건드리는 반칙을 범한 듯했으나 주심이 별다른 판정 없이 넘어가 실점 위기를 넘겼다. 후반 23분에는 상대의 결정적인 헤더가 골라인을 넘기 직전 빠르게 반응한 비카리오가 손끝으로 천의 실점을 막았다. 위기 뒤 후반 40분 찾아온 역습 기회에서 손흥민과 매디슨의 합작골로 승부의 쐐기를 박은 토트넘은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손흥민은 이날 최고의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에서 팬투표로 선정되는 공식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 이날 도움 2개를 비롯해 키 패스 7개, 큰 기회 창출 2회 등 공격 기회를 계속 만들어낸 손흥민은 총 16,617표 중 52.9%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각종 통계 매체는 토트넘의 연패 탈출을 이끈 손흥민의 활약을 인정하고 최고 수준의 평점을 매겼다. 소파스코어는 손흥민과 매디슨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인 8.7점을 줬다. 풋모브는 팀 내 최고점인 9.0점을 매겼다. 매디슨 8.7점, 과 도미닉 솔란케 8.0점, 존슨 7.8점 보다 높았다. 후스코어드닷컴은 매디슨에게 최고점인 8.88점을 부여하고 손흥민에게는 두 번째로 높은 8.33점을 줬다.
현지 언론 풋볼 런던에서는 메디슨이 평점 10점으로 가장 높았고 손흥민은 로드리고 벤탄쿠르 9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평점 8점을 받았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을 향해 항상 위협적이었다. 완벽한 패스를 존슨과 메디슨에게 연결해 득점을 도왔다라고 분석했고 또 다른 런던 지역지 디브닝 스탠다드도 손흥민이 공격적으로 나선 다른 선수들을 활용해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라고 평가했다. 최근 손흥민은 현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아스널전 이후 일부 팬들이 손흥민 리더십에 의문을 품기도 했다. 한 팬은 토트넘은 아스널보다 더 나은 팀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다른 팬은 토트넘은 패배 속에서 착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늘 좋은 말만 하기보다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손흥민이 총대를 메고 화풀이를 해달라는 주문이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을 두고 최악의 주장이라고 헐뜯었다. 물론 일부 주장이었다. 렌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내 생각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토트넘 공격수들은 아직 자신들의 기량을 다 보여주지 않았다. 솔랑케는 더 보여줄 능력이 있는 선수다. 히샬리송은 아직 뛰지 않았다라며 손흥민은 기복이 있다고 본다. 꾸준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손흥민이 완벽하게 달라졌다. 골을 넣지 못했지만 멀티 도움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끊으며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 한 공격수 걱정 없다. 그라스호퍼 이영준 42초 데뷔골 기여 2호골 장렬. 팀은 2대2 무승부. 이영준의 시즌 2호 골이 나왔다. 그라스호퍼는 22일 오전 1시 한국 시간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레치그룬트에서 열린 2024에서 25 시즌 스위스 슈퍼리그 7라운드에서 세르베트와 2대2로 비겼다. 이로써 그라스호퍼는 1승 2무 4패, 승점 7점로 리그 8위에 위치하게 됐다. 그라스호퍼 소속 이영준은 대한민국 차세대 스트라이커다. 2021년부터 수원FC에서 활약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데뷔 시즌 리그 13경기 출전한 이영준은 다음 시즌 리그 16경기에 출전하며 K리그 1 데뷔골도 터뜨렸다. 이영준은 2023년 U-20 월드컵에서 2골 1도움을 올리며 대한민국의 최전방을 책임질 차세대 공격수로 떠올랐다. 이영준은 2023 시즌 김천 상무에 입단했다. 군 문제 해결을 위함도 있었고 보다 많은 출전 시간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영준은 첫 시즌 모든 대회 4골 2도움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번 시즌에도 한 골을 넣었다. 군 생활을 마친 이영준은 수원FC에 복고하지 않고 유럽 무대로 떠났다. 스위스 그라스호퍼가 손을 내밀었고 이영준은 곧바로 떠났다. 시즌 도중 합류했고 첫 유럽 경험이었기에 걱정이 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영준은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며 우려를 기대로 바꾸었다. 경기 시작 42초 만에 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다. 이영준은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도 선발로 나섰다. 득점포는 없었지만 73분을 뛰면서 점차 팀에 적응해 나갔다. 그리고 이번 세르베트전에서도 선발로 출전해 골을 넣었다. 팀이 1대2로 뒤지던 후반 9분. 세컨드 볼을 골로 연결했다. 이영준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춘 그라스호퍼는 남은 시간 역전에는 실패했으나 승점 1점을 따냈다. 이영준은 90분 풀타임을 뛰면서 패스 성공률 58%, D14분의 14. 유효 슈팅 1회. 드리블 성공 1회. 정확한 롱패스 2회. 리커버리 5회.
공중볼 경합 승률 47%, 17분의 8. 피파울 2회 등을 기록했다. 축구 통계 매체 파트마브는 이영준에게 평점 7.5점을 부여했다. 당초 이영준이 그라스호퍼로 떠났을 때 주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다. 그라스호퍼에는 이영준과 같은 최전방 공격수 자원이 너무 많았다. 현재 이영준을 포함해 스쿼드에 있는 최전방 공격수만 6명. 이영준이 출전 시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으나 입단 후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3. 맨유 대망신. 유스에게 부메랑 철퇴 GK 선방쇼, 팰리스와 0대0 무승부 징크스 탈출 또 실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스 출신인 딘 핸더슨의 선방쇼가 골대 불운의 망신을 당했다. 맨유는 22일 오전 1시 30분 한국 시각 영국 런던의 세러스트 파크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서 0대0으로 비겼다. 이번 무승부로 맨유는 리그 11위에 머물렀다. 맨유는 조슈아 지르크지,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마드 디알로, 크리스티안 에릭센, 코비 마이노, 디오고 달롯,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마타이스 데 리흐트, 누사이르 마즈라위, 안드레 오나나를 선발로 내보냈다. 맨유가 경기 초반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다. 전반 9분 지르크지가 가르나초에게 찔러졌다. 가르나초가 1대1 기회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핸더슨이 몸을 날려 막아냈다. 전반 13분 코너킥에 서는데 리흐트가 자유롭게 뛰어올라서 헤더를 성공했지만 핸더슨이 또 막아냈다. 핸더슨의 선방쇼가 이어졌다. 전반 14분 에릭센이 날카로운 크로스를 문전으로 올려줬다. 마르티네스가 슈팅까지 만들었지만 핸더슨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 골대 불운까지 시달린 맨유다. 전반 27분 달로의 순간적인 침투 패스가 가르나초에게 향했다. 가르나초가 곧바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골대를 강타했다. 골대 맞고 나온 공을 브루노가 슈팅으로 이어갔지만 이 슈팅마저 골대를 맞고 팰리스의 공이 됐다. 핸더슨이 투지 넘치는 선방쇼가 맨유를 괴롭혔다. 전반 41분 브루노의 크로스가 날카롭게 투입됐다. 지르크지가 발끝에 맞췄지만 핸더슨이 손끝으로 쳐냈다. 팰리스가 전반 종료 직전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다. 미첼이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침투해 크로스를 내줬다. 에제가 자유롭게 슈팅했지만 오나나 정면이었다. 맨유가 득점을 하지 못해 아쉬웠던 전반전이었다. 맨유의 공세가 이어졌다. 후반 6분 브루노가 지르크지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뒤에 감각적인 아웃프런트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 옆으로 향했다. 후반 18분에는 다소 잠잠하던 가르나초가 기습적인 슈팅을 시도했지만 핸더슨을 이번에도 뚫어내지 못했다. 오나나도 선방쇼에 합류했다. 후반 19분 은케티아가 과감하게 시도한 슈팅을 오나나가 막아냈다. 세컨드볼이 이스마일라 사르에게 향했다. 사르가 슈팅을 시도하는 것도 오나나가 몸을 날려 쳐냈다. 팰리스가 연달아 기회를 놓쳤다. 후반 27분 에제와 사르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득점 기회가 만들어졌다. 에제의 슈팅이 골대 옆으로 향하면서 팰리스가 선제골 기회를 놓쳤다. 맨유는 흐름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경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전반과 다르게 단순한 공격으로만 일관했다. 결국 맨유는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맨유는 최근 팰리스와 3번 만나 한 번도 이기지 못하면서 자존심까지 구겨졌다.